안녕하세요, 박현지 구독자님.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설마 소리가 안 나오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됐습니다. 하루님 오셨고, 박현지님 오셨고, 상우님 오셨고, 이응시으님이 오셨고, 최시생님 오셨고, 너무 감동이네요. 사실 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오래 안 했잖아요. 2달 정도?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모두들 아시잖아요.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저럴 수도 있겠지. 시험이 우선이지라고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었는데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날 나 이제부터 시험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하는 게 마음에 항상 걸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언제 할까? 왜냐면은 뭐 시험이 1월인데 제가 12월 31일까지 시밤을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지난 몇 달간 조금 바빴어요. 할 일도 많아서. 그래서 그랬었는데 마지막 그래도 인사를 그러니까 완벽한 인사는 아니에요. 내년에도 당연히 시밤을 할 건데 내년에는 진짜 시를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준비감이 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한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시밤하는 시간이 있으면 매일 밤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사실 많이 바빠서 그게 되게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나름 마지막 인사를 하자라고 준비를 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공지를 계속 띄워놨었는데 그냥 나 혼자만의 축제고 아무도 안 들어오고 시밤이 뭐야 이러면은 나도 약간 마상을 입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약속한 거니까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루피해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루를 그리고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저는 네, 지난주 방송에서 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 금, 토 그리고 일요일 쉬고 월, 화 이렇게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였어요. 마지막 모의고사여서 조금 열심히 보려고 시험이랑 비슷하게 보려고 좀 체력을 뺐는데 그러고 나니까 화요일쯤 되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와서 난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일에 깔끔하게 푹 쉬고 다시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몸이 힘들고 뭐 중간중간에 다른 시간들이 없다고 해도 힘이 나요. 왜냐면 이것만 끝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제 수능이 끝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지금까지 거의 단 한 번도 입시에서 떨어져서 지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간의 대장정이 이제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작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거만 하면 끝이야. 나도 자유야. 나도 이제 사람들처럼 플레이스테이션도 사고 헬스장도 등록하고 엄마 아빠랑 여행도 가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하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올라오지만 벅차오르는 게 더 올라와가지고 요즘은 심리 상태가 되게 행복해요. 거의 제대를 앞둔 군인 느낌이야. 그때도 이렇게 행복하진 않았어. 근데 그것들을 다 이루려면 잘 끝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공부 빼고 외적인 거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항상 제가 마지막 시험을 한다면 이 시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시가 있어서 오늘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저 컵 좀 가져와서 이 차 좀 마시면서 할게요. 목이 좀 아플 것 같아서.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하긴 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건 없죠. 이어폰만 잘 끼시면 되는데 저는 준비가 잠깐만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나도 너무 그래서 말이 너무 빨라져서 릴렉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차랑 이 차를 내려 먹는 이 기계를 어젠가 그저께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항상 시밤을 할 때는 자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시밤을 안 하니까 그냥 바로 자게 되더라고요. 차를 한동안 안 마셨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딱 어제 그제 차 세트를 딱 주셔서 오늘은 굉장히 풍성한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어떤 질문도 제가 최대한 성실히 답해드릴게요. 공부랑 상관없어도.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고맙고 또 미안해요. 이젠 진짜 남은 60일은 저만 생각할 거거든요. 네,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이 물이 뒤집혀 용소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우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든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고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되게 비장한 시잖아요. 되게 여기 이 표현들을 보면 사실 현실에 잘 없는 표현들이잖아요. 나의 몸에 가죽을 벗겨서 뭐를 해보고 머리를 종에 박아서 내 종소리를 내서 내 머리가 부셔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조금 막연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근데 심은 선생님의 시를 여러 번 읽기 보면은 그날이 뭔지는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난 이 정도로 기쁘겠다 라는 표현을 그냥 극단적으로 한 겁니다. 솔직하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흔히 그거 하잖아요. 대학 가면 죽어도 좋아. 제대만 하면 소원도 없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그런 식의 표현. 어떻게 대학 가면 죽어도 좋겠습니까?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이고 그때부터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걸 참고 내가 공부를 한 건데 어떻게 대학을 가기만 하면 죽어도 좋아요. 그냥 하는 말이지. 심은 작가님도 그냥 하는 말일 겁니다. 근데 그만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조건절이라고 하나? if로 시작하는 절로 시작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if the day comes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 제가 법을 공부하면서 그날이 오면이 if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냐 when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어요.
여기서 제가 오랜만에 퀴즈를 내드릴게요. 오늘도 맞추면 소정의 상품이 아니라 이번엔 큰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슨 기한이라는 말을 쓰고 뭐 유통기한 이런 말도 쓰고 무슨 조건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 조건과 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네, 지금 채팅창에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싱겁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찍어보셔도 돼요. 답을 주시면 편할 텐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시지. 오늘 쉽지 않네요. 조건은 말 그대로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기한은 때가 되었을 때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수용님은 아실 수도 있겠다. 수용님은 저랑 동종업계잖아요. 제가 새시생님 생각을 못했네. 새생님은 아실 가능성이 높지. 네. 조건은 상대가 원하는 요구, 기한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마침표. 굉장히 아름답고 철학적이고 낭만적인 대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법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법에서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대답을 딱 해주시는 걸 기다릴까? 왠지 맞추실 것 같아, 선생님 공부하시니까. 조건은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대한 사실에 의한 제한. 알겠어요. 오늘은 새시생님 선물 드릴게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루피에페님 검색하셨군요. 아니, 농담입니다. 루피에페님 너무 정확히 맞추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기한은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너한테 빵을 사줄게. 이거 맞추면 내가 선물을 줄게. 이건 조건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맞추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조건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일 내가 너한테 빵을 줄게 라면은 탕 모가지를 비틀어도 내일은 오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그런 날은 오는 거죠. 아니에요. 좋은 자세예요. 루피에페님 선물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내가 죽으면 내 차 너 줄게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건인 줄 알아, 그게. 근데 기한이에요, 사실은. 뭐뭐 한다면 이렇게면 우리가 다 조건일 줄 아는데 기한이에요. 왜냐면 나는 언젠간 죽거든, 내가 불사신이 아닌 이상. 그래서 확실하게 무언가가 도래하면 그건 기한이고요. 도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나랑 결혼하면 이거 해줄게. 이건 조건이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건과 기한의 차이인데 갑자기 신바가 왜 저런 꼰대 같은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올까 안 올까 확실한 건가 안 확실한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시를 접했을 때 소름이 끼쳤을 때가 언제겠어요? 언제였을까? 군대였어요, 군대. 갑자기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고등학생 때는
수능 날이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죠. 왜냐면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무서운데 군대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날을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앞 위에 선임들이 한 뭐 2, 30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한 명 한 명 제대할 때마다 편지를 써줬는데 어느 날 소름 끼치는 겁니다. 야, 이 40명의 사람들이 다 나가야 내가 나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아,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속된 말로 뭐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되게 침울해했죠. 그러니까 나 언제 나가지? 나 금방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 생각해보니까 되게 길잖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 다 나가야 나가잖아 막 이랬는데 휴가 나오면은 뭐 얼마나 저를 놀립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막 놀린 다음에 신바야, 하루하루는 정말 빨리 가지만 너무너무너무 긴 시간이야. 네가 아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길 거고 고등학교 3년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지고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거야. 그런데 그날은 반드시 와. 네가 아는 거기 보는 모든 사람이 나가야지만 네가 나가는 날이 오지만 그래도 그날은 반드시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한번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농땡이 치든 아니면 뭐 울면서 있든 웃으면서 있든 그날은 반드시 오는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막 약간 든든해지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항상 행복하지만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잠깐 용기를 얻었다가 또 바닥나고 또 힘들고 울고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런 거 알았어요. 반드시 오는 거는 무서워할 게 없구나. 반드시 성취되는 무언가를 내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거면 기다리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입시를 하는 우리한테 그날은 과연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날은 뭐예요?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사람은 시험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끝나는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합격 통지 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입학 날일 수도 있고 졸업 날일 수도 있고 다 조금씩 달라요. 평가의 날이요? 아유 규민님 오셨네. 규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네. 미안합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근데 하루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거 기다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기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고 해봐요. 내가 기다리는 게 수능 날이야. 그럼 그날은 반드시 오지. 뭐 코로나 같은 사태로 연기되지 않았는지 연기가 돼도 그날은 반드시 오지. 졸업날. 뭐 내가 자퇴하지 않는 이상 오지. 근데 입학날. 이거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오겠지. 올 확률이 높지만 안 올 확률도 없다고 할 순 없죠. 합격 발표 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을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항상 불안하고 촉박하고 그런 마음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띠로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절망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한 끗 차이잖아. 수능 보는 날, 합격 통지 받는 날. 한 끗 차이고 입학하는 날, 졸업하는 날, 기껏해야 한 달 차이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거를 그날로 삼을 것인지 좀 더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 목적으로 어떤 걸 모티브로 어떤 걸 모토로 삼고 살 것인지에 따라서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가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하루하루 가는 게 불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날이 지금은 시험 끝나는 날이에요. 시험 끝나는 날.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시험을 끝나는 날. 시험이 끝났을 그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기분일까? 첫 번째로 엄청 후련하겠죠? 두 번째로 정말 뿌듯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행복할 겁니다. 엄청 후련한 건 뭐냐? 내가 매일매일 책을 보고 쌓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 볼 필요도 없고, 이제 안 보는 거야.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할 일도 없어. 후련하죠. 두 번째로 뿌듯하죠. 짧게 잡으면 지난 1년, 길게 잡으면 3년, 정말 길게 잡으면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냥 이 하나만 바라보면서 중간에 쉬거나 낙오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온 거잖아. 뿌듯하죠. 그럼 그 후련함과 뿌듯함을 바탕으로 이제 나는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야. 저 여행 갈래요. 옛날 같으면 지금 네가 여행 갈 때니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없겠지. 내가 지금 매일매일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유튜브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 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럼 행복할 일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날을 확정적인 날로 잡아요. 항상. 그래서 저는 시험 끝나는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꼭지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항상 그날이 오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걸 뭘로 할 거냐? 확정적으로 오는 기한으로 할 거냐? 불확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조건으로 할 것이냐?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확정적으로 오는 걸 기다린다.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기한이라는 걸 깨닫고 든든해졌다고. 그러면 제가 그걸 깨닫고 나머지 있었던 그 군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당연히 뭐 같았죠. 당연히 뭐 같고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지루하고 정말 안 가고 막 하루하루가 빨리 가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고 힘들고 매일매일이 진짜 울컥울컥하고 집 가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그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면 될까?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는 지루함과 무력감과 우울감과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막 올 때 어떻게 하면 그나마 그 과정 속에서 막 우울함에 막 빠져들지 않고 종종 우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날씨처럼 감정이 항상 기복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종 우울하고 지루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어떻게 하면 내 멘탈 컨디션을 관리하면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연코 이거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사실 지금 왜 공부하고 있냐고 하면 내년부터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끝나고 뭐 할 건지, 어떤 생을 살 건지, 어떻게 돈 모을 건지, 어떻게 돈 벌 건지 지금 관심이 없어. 그냥 난 지금 이게 너무 재미없고 너무 싫어.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 다시는 이 짓을 안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거를 60일만 더 하면 다시는 이 일을 해도 안 해도 된다는데. 우리가 막 좀 지저분한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응가가 마려우면 탁 뛰잖아요. 물론 너무 급하면 못 뛰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뛰잖아요. 왜냐면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뛰어서 가면 이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3층이든 4층이든 막 뛰어서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추진력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지금 저의 추진력은 그거예요. 현실이 너무 뭐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 빠져나가고 싶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건 너무 원초적이잖아요. 그건 정말 직방이야. 직효인데 너무 원초적이잖아.
그럼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난 로스쿨에 왜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난 로스쿨에 왜 왔을까? 난 왜 변호사 시험이 되고 변호사가 되려고 했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제일 큰 거는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 나를 보면서 내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쨌든 나한테 항상 좋은 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지만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한다면 그게 나한테도 굉장히 죄책감이 들고 괴로울 거기 때문에 뭔가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인정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을 때, 아, 제가 저렇게 돼서 참 든든하다. 제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마음을 주고 싶었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하고 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삽질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삽질이 아닌 거야. 난 매일매일 유튜브 방송을 켜고 든든하게 공부를 해주고 있잖아. 이걸 보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작년에 검사했을 때는 INTP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생각을 딱 했을 때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애초에 공부를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왜 시작했는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그냥 무시당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나보다 강한데 뭐 그런 에티켓이 없고 이런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설사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상대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 기억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나한테는 너무 짜증났기 때문에 무시당하기 싫고 강해지고 싶어서 나는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또 컸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걸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 나 그래서 공부 시작했지. 그래서 나 지금 어때? 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나를 무시하는가? 무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캐치를 못하는 걸 수도 있지. 근데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뭐 왠지는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뭐 제가 나름 생각하는 이유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모르는 이유들도 있고 아니면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사람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봐도 나는 강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멋있는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냥 스스로 내가 사는 것들을 봐도 중간중간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시간은 분명히 있지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 같아. 그 방법이나 과정이 괴로울 뿐이지. 나는 강한 사람도 됐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나를 봤을 때 내가 원래 이 시작한 일들을 계속 지금도 일어나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더 힘이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너무 싫지만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무시당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또 힘이 나는 거지.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왜 시작했을까?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이 필요하진 않은데요. 나도 아침에 유튜브를 킬 때마다 여러 생각들을 해. 오늘은 몇 명이 올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독을 눌렀다, 취소했다, 이 개수가 다 민감하게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면서 같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날도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온 날도 있고, 와서 그냥 조금 듣기에 조금 집중력을 흐트릴 것 같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큰 유튜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거 할 때마다 약간 자괴감이 와. 막, 공부하기도 바쁜데, 누군가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 사람 요즘 왜 안 오지? 공부 요즘 잘하고 계실까? 이런 걱정을 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굳이 이거 왜 했나라는 생각? 그런 자괴감? 때로는 외로움? 불안함? 이런 것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유튜브를 시작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외로워서, 제가 공부를 하던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는 3만 명에 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로 뭐 등하교를 좀 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10,000명은 넘게 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그 중에 뭐 내가 봤을 때 기분이 좋거나 나한테 든든함을 주거나 나를 응원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 5명 안 되는 것 같아요. 5명도 많이 잡았지. 2명? 3명? 왜냐면 나랑 친한 애들은 이미 학교에서 다 나갔으니까. 제가 나이가 올해 30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지금 1명, 2명 빼고 학교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로운 거야, 학교에 있는 매일매일이. 눈앞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항상 보이지만, 도서관이든, 뭐, 식당이든 어디든 보이지만, 얘네는 다 결국에는 뭔가 친구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경쟁자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적일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관계들. 오히려 저는 거기서 허무함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이다 이러면 뭐,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친군지,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 경쟁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되게 절실함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비겁한 짓을 해도 된다. 왜냐? 난 그만큼 절실하거든. 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 이런 생각이 좀 팽배한 느낌이어서 그래서 약간 외로웠어요.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를 해서 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걔네들이 나를 봐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이러면은 걔들은 내 편이잖아.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항상 내 옆에 둘 순 없으니까. 나 공부할 거니까 내 옆에 앉아있어. 이럴 순 없으니까. 원격으로라도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항상 할 수 있으면 든든하겠다. 외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에 이걸 했던 거죠. 두 번째는 루피에피님 제가 이거 말 다 하고 답변해 드릴게요. 계속 올려주시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나빠서 실시간으로 이게 잘 안 돼요. 되게 길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느끼셨군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대학교에는 인간관계가 어떠냐고요? 친구도 많아요. 저는 대부분의 친한 친구들을 대학에서 사귀었어.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걔들이 졸업을 해서 문제인 거지. 친구도 많고 경쟁자들도 많은데 그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죠.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절실한 분야로 가고 이제 비슷한 길을 가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려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경쟁도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여러 해프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너무 나쁜 얘기를 제가 하나요? 대학에 대해서? 아닙니다. 대학 굉장히 낭만적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랬다고요. 최근 1년, 2년에. 근데 지난 10년, 11년 동안의 관악 캠퍼스 생활 중에 대부분은 행복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기력감이 되게 있었어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이게 시험을 앞두는데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야. 근데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시험 공부하고 쟤도 제 시험 공부하고 이 사람은 취업하고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직장, 이 사람은 창업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고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응원할 일이 많겠습니까?
응원을 안 받고 하려는 게 뭐 나름 익숙해졌는데 좀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정말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신바야 잘해라, 신바 화이팅 이런 말이 참 그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응시 디응님은 아직 시험 수능을 안 치신 것 같고 수능을 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출정식이라고 해서 그 수능 전날인가? 그 시험 고사장에 먼저 한번 가보는 날 있잖아. 그때 이제 고3들을 그냥 가게 안 하고 감사합니다 루피에피님 그냥 가게 안 하고 고3들을 일렬로 쫙 세워서 이렇게 운동장을 관통해서 이제 정문으로 쫙 가게 하면서 2학년, 1학년 선생님들이 막 박수 치면서 3학년 선배님들 잘하고 오세요 하잖아요. 예비 소집일. 그쵸? 그거 근데 우리 학교는 출정식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다른 학교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게 그리워요. 그러니까 저는 출정식을 할 때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3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맨 앞에 섰습니다. 맨 앞에 서서 막 걸어갔고 위풍당당했죠. 그리고 보통은 선배님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걸어갈 때는 그냥 신바 화이팅이었습니다. 신바 잘하고 와라. 그러니까 저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기억이죠.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능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어요. 좋지만은 않아서 사실은 그 응원을 해줬던 많은 분들이 거의 무슨 떼인 돈 받는 사람처럼 야 니가 망치면 어떡하냐. 물론 좋은 의도였겠죠. 좋은 의도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언가에서 도전을 할 때 누군가의 응원을 받는 게 굉장히 무섭고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써냈어요. 뭐 대학에 들어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그냥 쥐죽은 듯이 받고 당연한 거지만 뭐 간호대에서 경영대로 전과를 할 때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쓱 받고 리트 시험을 볼 때도 그냥 조용히 받고 로스쿨 입학도 조용히 받고 합격을 하면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만 주변에 알렸고 뭐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떨어졌는지 모를 테니까 물론 20살 넘어서 떨어진 입시는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응원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 살았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을 이제 1년 정도 앞뒀는데 1년이 되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1년을 앞두고 멘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냐면은 시간은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할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마냥 놀 수도 없고 막 이런 시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던 시간들이 많은데 외로움이랑 같이 오니까 와 옛날처럼 응원을 받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옛날처럼 뭐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가 응원하는 것도 참 힘이 많이 되지만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신바야 잘하고 와라 신바 화이팅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만 들어보고 싶다.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10명의 응원을 받아보고 싶다. 20명의 응원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유튜브를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막 많다고 하기 조금 민망하지만 그러니까 저랑 오프라인으로 뵙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거를 갈망했었어요.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해보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하루하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게 자괴감이 느껴지고 우울하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내가 애초에 이걸 시작한 이유는 그냥 나를 응원하는, 나를 궁금해해주는, 나를 보고 싶어 해주는 사람들을 다시금 찾고 싶다 라는 그 생각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것만 봤으면 전 이미 성공했죠. 수영님도 계시고 루피에피님도 계시고 브리페님도 계시고 세이생님도 계시고 이응씨디응님도 계시고 하루님도 계시고 디에프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이 시간들을 기한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반드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마냥 무료하지만은 않다. 왜냐면 내가 목적한 거를 지금 조금씩 하루하루 이뤄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목적한 거는 이 기한만이 아니라 이 그날만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하고 있는 것도 내가 시작했던 이유였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거고요. 합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다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분명히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전 내년에 끝날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년, 20년을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면 나는 그냥 끝이라는 거지. 그 합격, 불합격의 여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성공하거나 실패한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지막 날까지 무사히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서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오면 나는 성공한 거지. 그 점수가 얼마인 거랑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든든하고요. 매일매일 기다려지고 그날이. 그리고 그 기다리는 과정이 나름 힘들지만 또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스님. 훨씬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네 그 기한, 네가 그렇게 잘난 기한, 그날이 오면 넌 뭘 할 건데? 앞으로 뭐 할 건데 그날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당연히 시험 날까지는 공부를 하겠죠. 시밤을 잠시 쉬는 동안은. 그리고 약속할게요.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유튜브는 계속 스터디미 보면서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저리 막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그 적어도 시험 보는 동안에는 그래도 제가 나랑 약속한 거 계속 지키면서 저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신발을 보면서 나랑 스스로 했던 약속들을 지켜야지. 신발도 저렇게 힘든데 참고 하고 있네. 쟤 졸고 있네. 조는데도 참고 있네.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작은 위안이나마 가질 수 있게 저도 남은 시간 동안 매일매일 스터디 인미를 키고 공부를 할 겁니다. 민주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 정말 좋죠. 제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본 거 알아요? 아침에 운동도 해보고 음악도 들어보고 별걸 다 했는데 요즘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됐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나 이런 걸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좀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값지게 제가 얻은 그런 것들을 민주님이 저의 방송을 통해서 얻었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변호사 시험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바TV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지금은 되게 솔직히 말하면 날로 먹었잖아요. 나 공부하는데 그냥 이것만 켜놓은 거고 밤에 그냥 그날 들었던 얘기 주저리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지 그거 듣느라고. 앞으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싶냐면 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공부를 되게 오래 한 사람 중에 속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쉽지 않아. 근데
나는 그나마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과들을 읽어내면서 해서 뭐 그랬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새삼 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내가 그분들의 마음을 아니까 계속 힘이 되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계속 변호사가 돼서 내 일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뭐, 취미생활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말고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저기 한 명 더 있구나. 저 사람도 힘들지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용기랑 동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변호사가 된다면 믿음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인데요. 제가 어떤 변호사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박수 받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박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냥 박수가 아니에요. 잘해서 받는 박수가 아니라 졌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박수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겨서 박수 받는 건 너무 쉬워요. 저는 이겨서 박수 받은 적은 살면서 그래도 꽤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겨서 박수 받는 건 내가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이상하게만 안 하면 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잘 안 됐을 때 성과랑 상관없이 성과가 잘 안 나왔는데도 그래 너는 최선을 다했잖아. 그건 내가 봤지. 너는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멋있어. 결과랑 상관없어라고 그런 말을 듣는 건 정말 힘들고 저는 한 번도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요.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일을 맡겼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를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설사 졌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래 신바 그 정도면 정말 고생했어. 너가 졌다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누구한테 맡겨도 졌을 거야. 네가 정말 충분히 열심히 하는 거 내가 봤으니까 비록 나는 졌지만 너 탓하지 않고 정말 고생했어. 이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변호사가 되어도 변호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일하는 열심히 사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면은 설사 제 클라이언트가 그걸 좀 봐준다면은 결과가 안 좋아도 그래도 박수 쳐주지 않을까 싶네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험 끝나면 어떻게 살 거냐? 행복하게 살 겁니다. 갑자기 당연한 소리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행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당장 저만 봐도 아니에요. 저는 뿌듯하려고 살아본 적도 있고 보람찬 느낌을 가지려고 뭔가 기쁨을 얻으려고 열심히 산 적은 많은데요. 내가 행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언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하고 고생을 하고 이뤄내고 뿌듯하고 고생하고 이뤄내고 뿌듯하고 반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뿌듯하긴 한데 돌아봤을 때 든든하긴 한데 뭔가 그 하루하루가 막 즐겁고 행복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있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시험 끝나면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야 이제는 행복이라는 걸로 아예 패러다임을 바꾸고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내년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 게임에서 행복하다면 저는 게임을 할 겁니다. 술을 먹어서 행복하다면 술을 먹을 겁니다. 뭐 여행이 행복하다면 여행을 할 겁니다. 설사 그게 비합리적일지라도. 왜냐면 나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람 느끼면서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목적을 확실하게 잡으면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기다릴 때 내가 왜 이 기다림을 시작했느냐 내가 왜 그날을 그날로 생각했는지를 계속 되뇌이면서
하루하루 나 잘하고 있다,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힘들 땐 언제든지 저한테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뿌듯하게 매일매일 보내면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뭐든 그게 어떤 거든 그날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하루하루 오는 그날이 그냥 설레게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그날을 조건이 아닌 기한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게 결과의 최선이 아니라 그 과정의 최선. 그 과정의 최선이면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승리한 겁니다, 이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랑 조스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셨던지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콜드님! 나 콜드님 삐져서 나랑 의절하신 줄 알았잖아. 손절당했는 줄 알았잖아. 오늘도 인스타에서 콜드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괜히 부담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저 잠깐 물 좀 떠올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면 좀 더 얘기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질문은 없는데 좀 더 올려볼까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하루님 행복감을 느끼고 살고 싶어 하시고, 이응시으디응님 아이고, 행복을 위해서 친한 사람한테 조금 집착을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친한 사람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은 사람도 다른 겁니다. 근데 정말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고 좋은 사람이 나랑 친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랑 내 연인은 좀 다르잖아요. 뭐 같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내 연인이랑 성인 군자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내 이상형이 내 연인이고 성인 군자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친한 사람이 이제 이응시의 닉님한테선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랑 친하시겠죠. 그 사람한테 집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가고 하는 것.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서로를 배려할 필요는 있는 거죠. 나한테는 이게 애정의 표현이고 이게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한테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그 사람 입장에서 하고 이 사람이 받고 싶은 마음대로 나의 사랑을 줘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착하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애초에 갖고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남들보다 많이 마음을 주죠.
그거는 이응시은님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 아이고, 조스바님, 초조하시구나. 내 또래는, 제 동기들 중에서는 벌써 많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누구한테는 또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영 선수였었는데 내가 박태환이야,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이야, 이러면은 뭐 누구랑 비교해도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손흥민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음바페랑 비교했을 때 열등감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기준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제 나랑 비교했을 때 오늘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뿌듯하다 라는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조스바님께 제가 무슨 조언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안 느끼셔도 됩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마음가짐에 따라 그날 성과도 달라요. 루피에피님. 자기 합리화가 왜 나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진통제를 먹잖아요. 쉬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작은 정도지만 마음이 아프다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아프면 첫 번째로는 휴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케어가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큐어가 필요하겠죠. 휴식은 뭐 알아서들 잘 하시잖아요. 쉬어야지 하면은 각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유튜브 보는 사람도 있고 뭐든지 다 좋습니다. 휴식은. 두 번째로는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케어를, 그 상태를 정확히 보고 나한테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중이 안 되면 나를 케어하겠다 싶으면 뭐 산책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를 아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 내가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힘들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자.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안 된다. 아무리 초콜릿을 먹어도 살만 찌지, 화장실만 가지, 뭐 기분이 전혀 안 나아지고, 아무리 산책을 해도 다리만 아프더라. 이러면 큐어가 필요하겠죠. 큐어는 우리말로 치료인데, 치료가 필요하면 저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봤고, 그림도 그려봤고, 무슨 운동도 해봤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결국에 그거의 핵심은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 내가 나를 더 나은 사람,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의지인 거예요. 그 의지가 있으면 시간 문제죠. 다 해결은 되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그 모든 게 다 그렇게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할 때마다 아, 이거 너무 자기 합리화 아니야? 정신승리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나를 지키고 내가 컨디션이 좋아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사실 열품타에서 하루에 10시간 하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뭐 남들이 그러잖아요. 10시간 하는 것보다 뭐 집중해서 3시간 하는 게 낫다는데, 저는 그게 뭐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그 3시간이라도 집중을 하려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어야 돼요.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자기 합리화라고 너무 치하하지 마세요.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이요. 일단 첫 번째로 자책을 많이 하는 성격이 고쳐야 할 부분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싫어서 해코지를 해도 저는 습관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제가 나한테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공부가 됐건 성격이 됐건 그래도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지금 더 나은 사람 이런 생각 계속 자기 발전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은 아파요 내가 많이. 누군가가 나한테 해코지를 했을 때 나쁜 말 했을 때 그러지 마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런 말은 못하더라도 걔가 나쁜 놈, 그 새끼가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계속 나한테서 찾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조율점은 필요한 것 같아. 너무 남 탓만 하면서 아무 발전 없는 것보다는 내 탓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내 탓만 하면 내가 나를 아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는 내 탓이 아닌 것들은 내 탓이 아니라고 남 욕하면서 하려는 자세도 필요하죠. 하루님 그게 잘 안 되면 저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제가 같이 씹어드릴게. 저는 제가 스스로 그런 건 못해도 남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같이 욕해주는 건 잘해요. 로스쿨을 들어가 입학 당시로 돌아가서 과거의 시발 그러게요. 첫 번째로는 빨리 여기서 도망쳐라 이런 말도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전 이제 도망치긴 너무 늦었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고 그 시간 동안 난 다른 거 했어도 잘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두 번째로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였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관악 캠퍼스에 있을 때 그렇게 막 사람들이랑 많이 부대끼면서 지내지 않았어요. 딱 학교 가서 수업 들을 거 듣고 공부할 거 딱 공부하고 공부도 집에서 한 적이 더 많고 뭐 친구를 사귀거나 이거 하고 학교 밖에서 많이 했어요. 교우 활동이나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맞는 사람들, 나랑 잘 맞는 사람들, 나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내 주변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었고 행복했는데 그게 아니라 로스쿨이라는 집단 이 건물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랑 같이 뭉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들, 대다수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를 막 맞췄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좋아하던 거, 하고 싶은 거는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면 안 되는 건 줄 알았고 염색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귀걸이하면 안 되는 줄 알았고 학기 중엔 집에 가면 본가에 가면 안 되는 줄 알았고 뭐 다. 근데 또 거꾸로 술은 먹어도 되는 것 같고 담배는 펴도 되는 것 같고 사람 험담은 해도 되는 것 같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나의 가치관이 막 혼란이 오고 막 사람들한테 비슷하게 되려고 막 하는데 그게 뭐 쉽습니까?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있는데. 그럼 이제 힘든 거지, 모두에게.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때의 나로 돌아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문제 안 생겨.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안 해봤는데. 규민님, 수험생의 마음가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수험생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로 내가 뭘 위해서 수험 생활을 하는지입니다. 1등 할 것인지 합격할 것인지에 따라서 갖고 있는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1등 할 거면 갈아 넣으세요.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자격 요건을 맞추는 데 의의가 있다면 나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빨리 끝내는 게 장땡이에요. 수험생활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학구적으로 무언가에 연구를 하고 학문을 할 거라 그러면은 천천히 자세히 깊이 있게 궁금해하면서 하는 게 낫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수험생활이면은 그냥 빨리 끝내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때로는 얕게 때로는
조금 이거만 해도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수기집 같은 거를 보면서 이게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구나 하는 취사 선택도 필요한 건 같습니다. 저도 원래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양이 너무 많고 핫불이 결정되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민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스스로를 잘 지켜요. 나를 계속 칭찬하고 이러면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는지도 명확히 하고. 근데 우리 다 행복하려고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를 불행하게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부모님이 살던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가난해지지는 않겠죠. 근데 더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세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세대랑 비교했을 때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대다. 왜냐면 그냥 정말 쉽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뭐가 행복을 줄까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행복을 주진 못하겠지만 어제보다 많은 돈은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적이 행복을 주진 않지만 어제보다 높아진 성적은 행복을 주더라고요. 제가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랑 비교했을 때 오늘,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오늘 더 행복하냐? 왜냐면은 난 이것만 해도 살던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 게 주어지면 당연히 행복해지기가 쉽겠죠. 근데 이제 나라가 전체가 어제보다 낫고 이렇게 계속 발전 있는 시대에 살던 사람은 그 시대에서 이제 평균치를 막 지켜가면서 간다는 전제하에 내가 지금 좀 힘들지만 작년이랑 비교해서 10년 전이랑 비교해서 너무 행복하겠지. 어저께 저희 엄마랑 같이 운전해서 차를 가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 다 좋았는데 추운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추우면 집에서 안 나가면 되잖아. 근데 나는 집 안까지 추웠다는 건 좀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 노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 외적으로 자동으로 사회가 나한테 주어지는 어제보다 나은 풍요들이 있는 거잖아. 뭐 도시가스라든지 온수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면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가난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가난의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다시 뭐 우리가 보릿고개를 하고 저희 아버님은 보릿고개를 겪으셨다고 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살면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물질적 풍요랑 상관없이 마음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저 주어지는 게 이젠 별로 없으니까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루피에피님, 텅 빈 상태로 공부하는 기분이고 집중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음 한 곳에 뭔가 빵꾸가 이빠이 나가지고 막 뭘 하든 다 새어나가고 막 허하고 여기가 차가운 느낌이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난 그거 어떻게 이겨냈더라. 첫 번째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런 구멍이 나는 느낌은 있던 게 없을 때 생기더라고요. 있던 사람이 없거나, 있던 물건이 없거나, 있던 환경이 없으면 저는 그렇게 펑 뚫리는 것들이 생겼는데, 와, 있다가 없어지지만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은 내 곁을 안 떠날 테니까. 그래서 돌아왔고, 내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으면 옛날에는 뭐 친구가 이만큼 뭐 지인들이 이만큼 막 이랬다면 이제는 이 대부분을 가족들로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죠. 이 대부분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내가 친구한테 기대했던 거, 연인한테 기대했던 거, 뭐 선생님한테 기대했던 것들을 가족들로 돌려오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기존의 가족들한테 그들이 안 하던 역할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납득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했습니다. 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텅 빈 느낌을 조금씩 채워나간 거고, 두 번째로는 유튜브도 저한테 그런 걸 했죠. 사람들이랑의 소통이 부족한 그 수험생이라는 안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회복할까 했을 때, 비록 내가 이 안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랑 이렇게나마 소통을 하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무시비롱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 10일 넘게 힘든 일도 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 도깨비에서 도깨비가 불멸의 존재인데 이런 말을 해요. 1000년이 넘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1000년이 넘는 분노도 없고 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힘든 것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마냥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재밌는 엔돌핀들을 찾으려고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슬럼프를 오게 하는 저 자신이 그건 루피에피님 당연한 겁니다. 슬럼프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슬럼프라는 거는 내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것이 나는 안 무너졌는데 옆에서 아무리 지랄을 해도 슬럼프는 안 와요. 저도 내가 왔던 슬럼프들은 다 그냥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야.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루피에피님이 나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냥 고민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보고 그렇게 견뎌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신바님이 힘듦을 느낀 만큼 저희한테 큰 힘을 주는 너무 다행이네요. 왜냐면 나는 로스쿨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신바야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그런 말을 들으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 고맙단 말 들을 일 잘 없어요. 오히려 할 일이 많지. 근데 이렇게 고맙다는 말은 아니지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저 너무 뿌듯합니다. 전 1등이 아니라 턱걸이라도 합격만. 조스바님 좋은 자세입니다. 그걸 명확히 해야 돼. 나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1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이 뭔가를 막 파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전략적으로 이걸 하면 돼. 대신 이걸 확실히 하면 돼. 그걸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루페피님 어딜 도망쳐요 갑자기? 관악캠퍼스 모교라니. 모교로 방문하고 싶어요. 본교 말고. 빨리 졸업해서 모교로 가고 싶다고. 등교하는 거 말고 모교로 가고 싶습니다. 규민님, 군복무청 잘 챙겨주시는 법무관이 계셨는데 그쵸?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의무관이라 그러나? 의무장교라 그러나? 그분도 많이 챙겨주셨고 그러셨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닮고 싶은 어른을 만난 거가 참 행복했었어요. 그런 분 생각이 저를 보면서 났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루페피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루페피님 진짜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루페피님이 해주시는 말이 저한테 힘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입담이 변치 않았어요. 다행이네. 나 2달 만에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시험 직전에 멘탈을 붙잡을 수 있는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고생했다. 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고생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시험 직전까지 있고 시험장에 내가 들어가면 그걸로 고생한 거고 다 한 겁니다.
시험은 그냥 통과 의뢰인 거예요. 물론 결과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지민님 만약에 시험 직전이시라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자체로 이미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겁니다. 결과랑 상관없이. 그런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내가 그동안 뭐 했는지 보여줄게 라는 마음으로 가야지 한 번만 나를 뽑아줘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스스로도 괴롭고 마음도 불안하고 한 겁니다. 나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해왔어.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다만 이 작은 OMR 카드로 보여준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야. 나는 이거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세요. 저는 그래야 시험 보는 그 짧은 시간도 집중하실 수 있고 행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3인데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줘. 아유, 다행이네요. 진짜 좋은 말씀이 됐다니 너무너무 저도 행복합니다. 좋은 말씀.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쵸? 그 편지 또 저도 울면서 썼고 다시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좀 마무리로 가볼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시범을 시작한 거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였어요. 무기력하고 좌절감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 가면 계속 마스크 써야 되고 마스크 안 쓰면 사람들이 막 물어뜯고 그냥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곁으로 가자. 그리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자. 대신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날 볼 수 있게 하자.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다 볼 순 없어도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를 볼 수 있게 하자. 응원을 받고 싶다. 예전처럼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다. 잠시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밤마다 그냥 그날그날 들었던 생각을 그냥 썰 풀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던 시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한 분이, 두 분이 채팅창에 글도 남겨주시고, 여기저기 홍보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매일매일 시범 시간만 기다렸어요. 저는 사실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공부를 아침에 시작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점심 먹을 때 잠깐 슉 꺾였다가 다시 막 쌓이다가 저녁 먹을 때 꺾였다가 막 이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시밤을 하면서 찡찡찡찡찡찡 되면서 스트레스를 다 털어버리고 잘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힐링하는 시간이었고 저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 말했어요. 아이고 주피터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직 제가 말하고 있는 거니 남았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이 저한테 처음에는 네가 그거 왜 하는지 몰랐다. 뭐 구독자가 막 몇만 명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가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구나. 그거 하면서 위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공부하는데 시험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때가 돼서 절박해지고 절실해지고 촉박해지면 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이것까지도 다 이고 가야 되는 날은 언젠간 올 거다. 그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그 시간을 그때 전력 투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밤을 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시밤 같은 걸 시작한 게 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월이었나? 5월이었나?
지금 한 반년 정도 했잖아요. 방송을, 스터디미를. 스터디미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시밤은 한 3, 4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공부하다가 옛날에는 집에 오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 잘 지내냐? 뭐 한두 번은 반갑겠지만 계속하면 짜증나잖아요. 나라도 그래. 근데 그래도 시범을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을 막 주저리 얘기하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마워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게 훨씬 클 겁니다.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으니까요. 제가 막방이라고 한 거는 시범 막방이라고 한 거는 그냥 어그로를 끌려 그러는 거고요. 저는 평생 이걸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분간은 자기 직전까지 공부하다가 일찍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이런 시간도 없어서 한 2달 정도만 시험을 쉴 겁니다. 끝나고 나면 예전보다는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뭐 그때도 입담이 살아있다면 시범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스터디미는 계속 할 거고요. 변호사 시험이 끝나도 신바TV는 계속 뭔가를 할 겁니다. 저는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하다가 힘든 게 있으면 스터디미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다가 물어보셔도 좋고 답답한 얘기 해주셔도 좋고 카카오나 인스타로 말씀을 해주셔도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할게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니까요. 그동안 계속 좋은 시 많이 추천해주신 하루님, 세시생님 다들 감사하고요. 네, 저는 2달 동안 스터디임에서 빡공을 해서 반드시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내년에 끝내버릴게요. 그래요? 아이고, 현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종종 인사해 주실 때 너무너무 반가워요. 네. 항상 같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는 매일매일 방송을 켜놓고 이 자리를 지킬게요. 도깨비, 그렇죠. 도깨비죠. 제 프사가, 프로필이 그 우산 들어들고 있는 거. 한때는 제가 도깨비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 드라마를. 그래서 누구한테 도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은데 네, 그거는 이제 세컨폰이기 때문에 거기 부사는 도깨비입니다. 그래요? 주피터님 많이 홍보해주세요. 주피터님 지금 그거 하시나 이제? 실기시험 준비하시나?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다 화이팅이고요. 저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골드님, 제가 실시간으로 답을 못 드려도 저한테 화내고 이러는 건 좋은데 상처받지 마세요. 전 진짜 답 드리고 싶은데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동안 이거 화면도 다 꺼놓고 합니다. 네, 루페페님 저 맞아요. 제가 근데 그 폰을 잘 안 켜서 실시간으로 답은 못 드리는데 그거 저 맞습니다. 네, 모두 다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잘 될 겁니다. 한꺼번에.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팀이 된 것처럼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한테 찡찡대면서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그 시간에는 신바TV가 생각났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났으면 좋겠고 그러기에 저는 항상 이 자리를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도 놀 때는 뭐 노세요. 놀 때 신바TV를 왜 봐? 주말에 쉬시면서 보는 거는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근데 조금 제가 예전에 느낀 것처럼 외롭거나 무력감이 느껴질 때
그냥 부담 없이 저한테 찾아주시면 좋겠고, 뭐, 하다못해 초콜릿이라도 주세요라고 하면 용돈이 남아있으면 뭐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범 이어봤자 2달 조금 넘게 남았어요. 금방 올 겁니다. 그리고 스터디미 하다가도 저 종종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근데 저 오랜만에 켰는데 진짜 한 명 있어도 난 최선을 다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상우님, 얼마 안 남으셨구나. 어쩐지 제 학원 강사하는 친구들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상우님 정말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요. 상우님한테는 정말 정말 행복한 20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20대는 기한이기 때문에 그냥 반드시 오는 거고 20대는 정말 정말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10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그날은 옵니다. 장비님 오랜만입니다. 규민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되셨으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남은 20대, 앞으로 30대 잘 계획하고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아니, 갑자기 막 말하니까 뭔가 울컥하잖아. 나는 이거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 이거 그냥 올해의 마지막이고, 난 공부하러,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하러 간다는데, 갑자기 막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러게요. 구독자가 요 며칠 조금 늘었어요. 감사할 따름이죠. 네. 저는 이제 제 기나긴 2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일 일찍 일어날 거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자러 가볼까 합니다. 딱 1분 동안 서로 인사들 하시고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 드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일요일이네요. 제가 진짜 시범 약속한 날을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할 필요도 없이 오늘만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같이 해주셔서. 다들 이번 주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주말은 원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셨으면은 본분을 다 하신 것이고, 만약에 주말에 공부를 하셨다면 남들이 다 노는 시간에 공부하신 거기 때문에 훨씬 앞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세요. 이번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부터 열품타 키겠습니다, 세시생님. 흔들어 깨워주세요. 이번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설사 이번 주의 성과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에 계획한 거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건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출첵하면서 다 열심히 한 거 다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 나무라거나 하지 마시고 스스로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면서 나 오늘도 이번 주도 정말 고생했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피에피님, 저 카톡에다가 말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잘 생각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세시생님도 맞추셨으니까 2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전에 다음 주도 이번 주만 같아라 라는 보람찬 마음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시면 다음 주는 10월 마지막 주는 이번 주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찬 한 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